잠깐 숨 한번 고를까요? 자, 혈이 펴시고, 자, 고개 펴시고, 눈 감으시고, 자, 눈 감으신 상태에서 마음을 몸에서 떠나지 않으신 상태에서 들어보세요. 자아 또는 존재의 특징. 유식심리학은 우리 안에 지각, 인식, 경험되어지는 모든 존재들, 현상들의 본질을 다음 세 가지 유형의 특징으로 분류한다. 유식에서는 이를 삼자성이라고 부른다. 허상, 첫째 허상. 허상은 마음으로 상상하거나 생각이 만들어낸 가상적인 존재들로 실제로 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 실상이 아닌 허상이다. 유식은 이를 치우쳐서 계산하고 집착하는 성질, 병계 소집성이라고 부른다. 허상은 1차적으로 만화식의 직접적인 작용의 결과다. 즉 허상은 만화식의 작용인 자아의식의 4가지 특징들, 아견, 아만, 아의, 아치의 작용에 의해서 생성된다. 허상에는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심상이다. 심상은 자아의식이 제6식에 직접 영향을 미쳐서 드러나는 경우다. 심상은 만화식이 저장식에 있는 과거 경험과 기억의 종자들을 이리저리 굴려서 생각하고 상상해서 만들어낸 생각의 모양, 이미지이다. 그리고 그렇게 상상해서 만들어낸 무수한 생각의 모양, 이미지에 이름을 붙인 것이 개념이고 관념이다. 이를테면 토끼뿔, 거북이털, 신, 알라, 보살 등이다. 또 욕망과 집착이 요모조모로 계산하고 따져서 만들어낸 갖가지 신념, 관념, 개념 등으로 민주주의, 사랑, 평화, 평등, 선, 악 등이다. 이들은 모두 마음 밖에 실체로 존재하는 실제가 아니라 개개인의 마음 안에서 이미지, 개념으로 존재하며 주관적이다. 둘째는 표상이다. 표상은 만화식, 즉 4종류의 자아의식이 5감각식의 작용에 영향을 미쳐서 의식으로 드러나는 모양이다. 표상은 5감각식이 외부에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과거 경험과 기억이 영향을 미친 결과이다. 외부 존재에 대한 자아의식의 투사작용의 결과다. 이를테면 외로운 달, 자유로운 구름, 순결한 백합, 화려한 장미 등이다. 그러니까 심상이 상상으로 만들어진 생각의 이미지라면 표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외계의 사물의 이미지다. 심상이 환영이고 한청이라면 표상은 왜곡된 지각이다. 심상은 그 실체가 처음부터 없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만 표상은 존재하지만 그것이 진짜 모습은 아니라는 의미다. 우리 인간이 겪는 고통의 많은 부분들은 바로 이 허상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면 종교적 갈등과 다툼은 바로 심상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굳게 믿고 집착하는 데서 비롯된 전형적인 예이다. 두 번째, 상대성. 독립적이고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상대적이고 대상에 의존해서 존재하는 현상의 속성을 말한다. 즉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존재로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유식은 이를 타자를 의지해서 발생하는 성질, 의타기성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면 장단, 고저, 자타, 선악, 동서 등은 서로를 의지해서 정의되어지고 그 존재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상대에 의존해서 발생하고 상대가 사라지면 함께 사라지기 때문이다. 한편 상대성은 무아의 실체의 원인이기도 하다. 그런데 상대적 성질에는 오염된 상대성과 순수한 상대성 두 종류가 있다. 오염된 상대성은 자아의식이 개입된 경우이고 순수한 상대성은 자아의식이 개입하지 않는 경우이다.
순수한 상대성, 있는 그대로의 본질. 상대적 성질에서 허상의 성질이 제거되면 있는 그대로의 진실된 현상의 본래 모습이 된다. 유식은 이를 원성실성이라고 부른다. 이 세 종류의 특징을 관계적으로 설명하면 원성실성 이꼴은 의타기성 마이너스 변계 소집성이라는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즉 현상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자아의식의 네 가지 작용이 개입하지 않는 순수한 상대적 성질이다. 있는 그대로의 현상의 모습인 원성실성, 즉 연기성을 보지 않고 진정한 의미의 상대성을 볼 수는 없다. 다시 말해서 순수한 상대성, 그것은 바로 연기를 의미하고 연기가 바로 있는 그대로의 현상, 원성실성이라는 뜻이다. 원래 이 삼자성이나 삼무자성 같은 경우가요, 되게 조금 좀 뭐라 그래야 저기 전통적으로는 좀 어려운 개념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좀 복잡하고 또 좋은 말로 하면 좀 심오하다고나 할까? 근데 우리가 참 심오해요, 그죠, 우리들이? 그러니까 근데 너무 쉽게 설명해서 조금 이거 유식이 아닌 것처럼 이해하시면 안 돼요. 유식이 원래 이미지는 되게 어려운 이미지, 복잡하고 어렵다 이렇게들 알고 있는데 계신데 사실은 제가 맨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우리 마음을 주 교재로 가지고 오면 유식은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삼자성 어렵게 이해되셨나요?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평소에 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는 계속 이 삼자성의 형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죠. 우리 맨날 그렇게. 근데 이제 그걸 따져보니까 여기에 변계소집성이나 의타기성의 형태에서 그러면 제가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는데 뭐냐면 중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변계소집성, 뭔가의 어떤 관념이나 신념이나 우리 어떤 견해들을 갖고 있고 또 의타기성, 그러니까 항상 비교하면서 이쁘다, 못생겼다, 길다, 짧다, 높다, 더럽다, 깨끗하다, 이제 이런 상태에 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이쁘다에 혹하게 되고, 못생겼다, 이렇게 밀어내고, 더럽다, 깨끗하다, 고귀하다, 성스럽다, 아주 이렇다. 이제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계속 요동치고 또 우리의 행동이 그렇게 이제 휩쓸리는 거죠. 그럴 때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지 않은 게 굉장히 중도적 태도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진짜 있는 그대로의 성질이라고 하는 게 원성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 의타기성에서 상대적 의존적에서 뭐가 없으면요, 변계소집성이 없으면 그게 있는 그대로의 연기란 말이죠. 그 연기적 머무림. 연기적 머무림 다른 말로 하면 용수보살은 중도다. 중도가 뭐냐, 연기다. 그런데 그럴 때에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 그죠? 중요한 건 우리가 굉장히 연기적 존재인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오래 교육적으로 우리 문화적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그런데 이제 젖어 있는 거죠. 우리 존재가 정말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패턴화 되어 온 건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걸로부터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겠나. 근데 오늘 이제 답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내가 뭔가에 1차적인 여기 지금 연습에 뭐가 나오죠? 사념처가 나와, 과제에. 그러니까 1차적인 굉장히 중요한 게 뭐라고요? 얼른 몸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몸으로. 근데 어떨 때? 뭔가 대상에 휩쓸릴 때. 내가 혹해가지고 이쁘다고 확 끌려가는 순간에 뭐죠?
두 가지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사념초 수행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항상 몸으로 돌아온 거 잊지 마시고, 두 번째는 뭐죠? 그럴 때에 이쁘다고 할 때 내가 그 순간에 캐치 못했지만 뭐가 있었다? 못생겼다, 못났다라는 것이 대비적으로 있었다는 거죠. 나는 분명히 이쁘다밖에 못 봤어. 너무나 이쁜 상대한테서는. 그래서 내가 거기다 그냥 혹 해가지고 그냥 한눈에 반해서 그냥. 순간적으로 그가 실제로 이쁜가 안 이쁜가 좀 중요하지가 않죠. 내 뭔가 이제 이렇게 홀리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뭐 때문에? 여기 나왔잖아요. 과거 경험이나 어떤 여러 가지 업에 의해서. 아니면 누가 뭐 대단히 나쁘다, 좋다, 뭐 이렇게 생겼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반작용은 나쁘다, 나쁘지 않다, 뭐 이것도 또 다른 극단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의타기성을 보면 반드시 뭐예요? 저거는 막 절대로 오라 그랬을 때 뭐라고요? 반드시 그 이면에 뭐가 있다고? 절대로 옳지 않다고 하는 상이 내 경험 속에 이미 바탕으로 그 물밑 수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같이 볼 수만 있다면 그 상태가 중도라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에 내 안에서 중도라고 하는 것이 뭐 이 끝하고 중간이 중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뭐라고요? 이 끝과 이 끝을 뭐요? 동시에 보는 거라. 동시에 보는 거예요. 함께 내고 그래요. 항상 그 중간이 아니라 적정 수준의 중간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중간 어디에 보면 그 회색 분자네. 좀 모호하죠. 명료하지가 않대. 그게 아니고 이 극도 보는데 뭐예요? 동시에 이 극은 어디서 나왔다고? 반드시 이것은 뭐죠? 다른 것을 의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지한 이것까지를 보면 이것은 뭐예요? 무의식에 있다는 거죠. 어디에? 아리아식에. 그 아리아식을 근거로 해서 뭐예요? 자아의식이 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두 개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그 우리는 처음에는 그렇게 안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연습하는 거예요. 수행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에 굉장히 휩쓸려서 저건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내가 딱 생각하는 순간이나 말하거나 주장하려고 하거나 그 이미 감정이 확 일어난 순간에 뭘 보라고요? 내 거기에 무의식적 전제를 보라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특히 이미 불선심소로 감정으로 일어났을 때는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감정 상태로 일어나면은 그 감정의 뿌리인 생각을 또 봐야 되는데, 그 생각이 뭐죠? 하나 이 극단이거나 저 극단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극단이나 저 극단에 있으니까 그 극단 봐야 되는데 참 만만치는 않아요. 참 만만치는 않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이 뭐 형태인 경우 이쁘다, 못생겼다 이런 게 쉽게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장동건 씨를 보고 잘생겼다 하는 순간에 지금 내 무의식에 뭐가 들었나를 보면 뭐 이전의 경험이나 이제 경험의 어떤 것을 떠올려서 중화가 가능한데, 중조가 가능한데, 예를 들어 이렇게 감정 상태가 이미 되어버린 경우, 감정 상태가 되어버린 경우는 그 감정의 뿌리인 생각을 찾아내는 것은 만만치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시간차도 있는데, 이제 오늘 제 경험인데, 여기를 와야 되는데, 이제 서울에 제 오피스텔에 뭐 이렇게 부동산 이제 이사를 가려고 이제 사람이 뭐 이제 12시에 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미리 앉아서 생각하기를 내가 대구에 좀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니까 문득 뭐요?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하고 12시 약속했으면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12시에 기다리고 그때 판단해도 되는데 12시에 와야 되는데 라고 제가 약간의 조급증을 내니까 그 다음은 뭐겠어요? 와야 되는데 했는데 뭐요? 와야 되는데 라고 했지만 무의식에는 와야 된다가 전제로 깔리니까 뭐죠? 반대가 어떻게 현상이 일어나요? 안 올지도 모른다. 그죠? 그렇게 안 했지만 그것도 일어나요. 그것도 일어나요. 안 올지도 모른다. 그러면 안 올지도 모른다가 가정이 되니까 거기에 뭐가 나오죠? 안 올지도 모른다. 내가 너무나 와야 된다고 강력하게 생각하는 만큼 안 올지도 모른다도 같이 펴죠. 강하게. 그럼 그 안 올지도 모르는 거에 대한 뭐가 일어나죠? 불안 내지는 그러니까 그 불안이 올라가는 거고 또 뭐죠? 굉장히 당연히 와야 된다는 전제가 강하게 떠오르죠. 그런 상태에서 53분
11시 53분 미리 준비 다 해놓고 내려갈 때 빨리 차 타려고 53분, 54분 되니까 드디어 뭐예요? 나도 모르게 다 챙겨놓은 상태에서 밑에 가서 커피나 한 잔 빨리 사 먹어야지 이러면서 내려왔는데 아니 내려올 때 커피 사 먹기 전에 부동산에 가서 사람이 왔냐 하니까 방금 전화한데 10분 늦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이미 전제된 것에서 이렇게 딱 오니까 뭐죠? 감정이 날 거 아니에요. 아니 12시 약속했는데 왜 그러니 빨리 전화해 12시 오라 그래라. 53분이 전화했는데 뭐 어떻게 된들 제가 말을 하면서 좀 어이가 없는 것도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얼른 나가 이제 그러고 별로 그러니까 어이가 내 말에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상대 눈을 자세히 보거나 편안하게 안 되죠. 말씩하고 이제 특히 왜 애들한테 너무나 내가 좀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 주장하면 눈 바로 편안하게 이렇게 말 안 되잖아요. 와서 이제 커피를 시켜서 먹는 안에서 많은 진행되는 작업이 있는데 그래서 앉아서 마시면서 생각하니까 정말 어이가 없죠. 위에 올라가서 이제 책을 보기 시작하는 게 책. 그러면서도 책도 보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작업도 쭉 상태를 보는데 뭐가 보였냐? 이 진행 과정들이 있죠. 그전에도 그 진행 과정을 보지만 저는 어떤 유식과 관련돼서 진행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찬스가 오면 이렇게 좀 미안하긴 하지만 안 바꿔요. 그 상태를 끝까지 다 보는 조금 실험 정신이 있어가지고 얼마든지 그 전에 돌릴 수도 있지만 전 계속 봐요. 그것이 어디까지 가는가. 그래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심하게 어떤 심리 상태로가 건들리진 않지만 그런데 10분 지나고 안 와요. 15분 안 와요. 18분 안 와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뭐죠? 우리가 그러면 제가 미리 무슨 또 그 안에서 뭐가 있었겠어요? 우리 사회에서 10분 정도 그렇게 늦어지는 것이 그게 굉장히 그럴 수 있잖아요. 차나 사정이나. 그러니까 또 18분 되고 이러니까 내가 30분 되면 나가야지, 짐 싸도. 그러니까 30분, 28분에 딱 가방 들고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내 안에서 몸의 감각이 어떻게 긴장하는지, 심리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이 안면이 어떻게 굳는지, 이런 걸 이제 보면서 내려와서 거기 들어갔을 때는 이제 그래도 이제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제 들어갈 때는 그렇게 해가 거기까지만 가고 부동산 문을 딱 여는 순간에 웃으면서 들어갔어요. 그가 이제 정리 실험 끝났으니까.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올라가는 거 못 봤냐. 그래서, 못 봤는데 난 그냥 내려오니까 가방 들고 가니까 당연히 차에 바쁜 줄 아니까 그분이, 스님 그럼 오늘 그냥 가시고 다른 집 보여줬나 보다 하고 비슷한 거. 이렇게 올라가셨으면 제가 이 빌딩이면 올라가서,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괜찮다고 차 시간 급하시니까 그냥 가시라고. 그렇게 해서. 근데, 제가 그냥 돌아오면서 이제 열차 안에 앉아서 생각했을 때 아까 그 장면에서 피할 수 없는 거는 순간적으로 말을 했을 때 거기 때는 약간의 그 통제력이 없는 그러니까 충분히 자각이 안 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걸어가면서 생각하기를 그 부분에서 어떻게 그렇게 됐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오버해가지고 깊이 반성하고 참여하고 그럴 일도 아니고 너무 세심하고 다음번에 가면 그냥 하통하게 좀 미안하다고 해야지 그냥 그럼 끝날 일이니까 그러고 말았는데 그런 단계가 됐을 때 그럴 때도 우리 요 경우는 완전히 의타기성이나 이런 상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어느 상태가 올라올 때에 그 과정을 일일이 이렇게 추적을 해서 뚝 보면 우리는 놀랍게도 미리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어떤 심리적으로 내가 불편하거나 올라오거나 했을 때 그 무의식적 전제가 있어요. 그래, 그 무의식적 전제가 있는데 저는 오늘 경우에 그렇게 급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렇게 급한 건 아니었는데 괜히 급한 척을 한번 해본 거예요. 급한 척을 하면서 그 상태가 됐을 때 그래서 좋은 공부가 되긴 했지만 그렇게 됐는데 대개는 우리는 실제로 굉장히 급하게 살아요. 굉장히 시간에 쫓기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시간에서 쫓기면서 여유 없이 살 때에 무시 많이 이렇게 운전하면서 아니면 관계 속에서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만나게 돼서 그 진행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를 굉장한 스트레스를 주고 우리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럴 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어저께 이제 학생 하나가 저한테 공부 배우는 학생이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 스트레스 올라올 때에, 아이고, 제가 또 잊어버렸는데, 아무튼 그 학생한테 얘기해 주기를, 그런 경우는 그런 거를 지켜보는 것이, 운전하면서 그렇게 다급한 걸 지켜보는 것이, 보는 것보다 더 좋은 방식은 미연에 방지하는 거다. 어떻게? 항상 그 쫓기는 시간을 쫓기지 않게 5분 내지 10분을 늘 생활 습관적으로 여유를 만들어서 스페이스를 만들어 놓는 게 좋지, 그 쫓기는 상태에서 그 불선심소가 안 일어나게 자기를 운전하면서 그 얘기하나, 운전하면서 서울에서 굉장히 거친 마음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저를 학교까지 이제 제가 일이 있어서 태워주면서 그 얘기를 하길래, 그런 것은 항상 5분에 10분을 먼저 미연에 당겨서 습관을 만들어 가지고 아예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좋다. 운전하면서 그 여유를 다스리는 것보다. 제 말이 복잡한가요? 이해되셨나요? 예. 그게 굉장히 습관하고 관련이 많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시간이 없고 뭐 바쁘고 뭐 여유 없고 이러지만 이거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습관적 패턴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런 경우는 가능하면 우리의 생활 스케줄이나 생활 패턴에서 그런 걸 찾아가지고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 케이스는. 오늘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보면서 이럴 때에 어떻게 그 감정이 정말로 이렇게 진행되는지, 왜 선에서 지금 여기에 발생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미리 그렇게 전제하는 것이 어떤 그 아주 미세하지만 굉장히 다른 걸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우리가 많은 경우는 그런 불안이나 그런 걱정도,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좀 독특한 생각을 한 게요. 제가 만약에 사전에 그런 걸 안 만들고 그냥 뭐 편안하게 있었더라면 어쩌면 거기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날 수도 가능하다는 생각까지 사실은 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과학적으로 아직 설명이 안 되니까 제가 그만두고, 사실은 그 10분이 늦었든 일찍 먼저 일어났던 사실 큰 문제나 그게 없었는데 미리 무의식 속으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갖고 온 그 관계였던 약간의 그 불편함이라 그러나요? 그럼 상대도 기분 나쁘잖아요. 부동산 뭐 잘못한 게 있나요? 그죠?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거. 근데 우리는 일상 속에서는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관계 속에서. 제 얘가 좀 엉성했나? 여러분 좀 심각한 게 다른 거예요. 질문이 있어요? 오늘의 과제는 뭐냐 하면요. 그러니까 변계 소집성, 심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의타기성이 일어날 때에 내가 어떻게 좀 심하게 지나치게 끌려가거나 휩쓸렸을 때 그 전제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반대, 아주 쉬운 거 할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남편 얼굴을 보고 아니면 부인 얼굴을 보고 애 얼굴을 보고 좀 불선심소가 막 일어날 때, 싫다가 일어났을 때 얼른 그 안에 뭐가 전제되어 있냐. 아이인 경우에 뭐 옆집에 굉장히 공부 잘하는 아이, 아니면 굉장히 말 잘 뜨는 애, 아니면 남편인 경우에 옆집에 뭐 돈 잘 버는 남편, 아니면 누가 내가 말 듣고 뭐 아무개 남편, 아니면 드라마에 나오는 남편, 아니면은 뭐 아내, 이런 것이 전제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탁 떠올려주면은, 그것이 전제됐다는 걸 떠올려주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대상이 이제, 그거는 이제 또 따져봐야 되죠. 그 대상이 얼마나 전제한 그 대상이 사실은 내가 알지 못하는 허상인가 하는 거. 그것까지는 생각지 마시고 그냥 하나 딱 떠올려 보세요. 그것까지 떠올리면은 놀랍게도 마음이 내 안에서 이 균형을 맞추면서 휩쓸려 가지 않게 돼요. 예를 들면 내 아이에 대해서도 만약에 저렇게 쟤는 저렇게 공부를 안 하고 지금 뭐가 못마땅했을 때 그 전제된 것이 뭔가 굉장히, 아니면 구체적인 아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착실하거나 열심히 공부하거나 뭐 이런 그 전제의 형태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비교의 대상. 쉽게 얘기해서 비교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의지에서 발생하거든요. 반드시 의타기성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 상을 떠올려서 그 상을 같이 동시에 떠올려주면은 내가 자각이 된 거니까 거기에 휩쓸려서 정말로 내 아내나 내 자식이나 내 남편이나 직장에 뭐나 상사나 밉다는 게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타가 안 일어나고 너무나 과도하게 좋다고 또 끌려가지도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비교에 전제하고 있는 내 이 상을 봤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보게 되면요. 내가 어떤 의도적인 작업을 안 해도 그게 동시에 둘이가 탁 떠올려지면요. 그 상태로 그냥 그대로 이렇게 호불호가 아닌 그걸로 중성의 형태로 된다니까. 한번 경험, 그거 좀 어렵나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의도적으로 생각은 할 수는 있죠. 인위적으로.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반드시 다른 전제를 내가 갖고 비교하는구나. 그거는 뭐에 속하죠? 아만에 속하잖아요. 비교하는 거는 아만이죠.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견도 있고. 자, 오늘까지 수업한 거에 대해서 혹시 삼자성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우리가 어떤 그 의타기성 있죠? 오늘의 그 의타기성과 변계소집성이 이제 함께 작동이 돼서 이제 이 생을 해서 마음이 발생했어요. 마음이라고 했을 때 이때는 감정, 그죠? 감정이 발생했습니다. 이 감정이 발생을 했을 때에 발생이 함께 했으되 뭐예요? 둘이 발생을 같이 의타기성이 뭐 어떤 원인 제공이 되고 피차가 조건이 돼가지고 발생을 했으되 이게 파도가 쳤어요. 떨어지는 거는 뭐죠? 동시에 떨어집니까? 아니죠. 발생을 서로 다른 속도로 할 수가 있어요. 그죠? 파도가 칠 때 마음이 이쪽은 먼저 A는 먼저 올라왔는데 B는 가만히 있다가 올라올 수도 있고 같이 올라올 수도 있고 같이 올라왔으면 불이 붙어가 휙 더 커지겠지. 그죠? 그러나 올라왔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함께 떨어지는 건 아니죠. 하나는 A는 뭐죠? 먼저 꺼질 수도 있고 B가 뭐예요? 한참 가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모양 자체도 뭐예요? 이 안에서 굉장히 다르게 펄럭거리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왜? 서로가 다른 조건에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어떤 집중하거나 뭔가 해서 착이 일어났을 때 접촉해서 마음이 가정이 일어날 때 일어난 과정 자체가 속도가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죠? 그 새겨진 마음이 물 위에 새겨진 듯이 찰나적으로 일어나다 가셔버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그것이 그냥 바위에 새겨지듯이 아주 단단하게 새겨질 수도 있어요. 그 경험이나 그쪽에. 그래서 일어났는데 내가 그 마음을 이해하겠다. 궁금해하고 왜 하면 끝이 없는 거죠. 굉장한 번뇌와 망상을 만들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일어났으면 최상의 방식은 뭐죠?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네.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냥 뭐죠? 가장 잘 비춰주는 거울이 될 수 있나. 그러려면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변계 소집성을 떼버리고 그냥 의타기성 상태로 그냥 뭐죠? 가만히 내 이거나 내 이거를 딱 자아의식을 뺀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빠른 속도로 떨어질 수 있죠. 근데 내 자아의식이 거기에 반응을 하거나 작동하면 어떻게 되죠? 더 많이 해갖고 나중에는 2차, 3차 어디로 갈지 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외락에 붙여지면 불을 지르는 거와 한 가지. 만약에 그 상대에게 외라는 표현을 했다면 기름통을 부은 거죠. 상대의 감정이나 생각에. 그래서 거기는 외가 들어가면 안 되고 그냥 외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라고 한 자의식이 많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최상의 방식은 그냥 이렇게 내가 계속적으로 내 마음을 어디에 갖다 있다? 내 몸에다 붙인 상태에서 상대를 인식해라. 그래서 그 내 마음의 내 가슴의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그렇게 해서 드러난 모습은 상대를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소화기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소화기 역할을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뭐죠? 계속 가만히 있어야 돼. 끝까지 반응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물론 큰 스승은 제자를 이런 말이 있어요. 초감툴파 린포체가 뭔 얘기하다가 스승은 제자의 반응을 다룬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방편을 가지고 있으면 그 반응을 보고 그 반응을 다뤄서 스승이 제자가 더 합당한 반응을 하도록. 부모가 그러지 않나요? 자식을 키울 때. 내가 부모가 미숙한 부모 같으면 어떻게 하냐.
뭐 위에가 뭐 어떻게 하면 뭐야 뭐 네가 뭐 나이도 니는 지금 더 어린애 짓을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형이 동생을 보고 이제 같이 막 애 짓을 하거나 왜냐하면 동생한테 사랑을 주니까 위에 형은 뭐예요? 갑자기 사랑을 빼앗겼으니까 동생이 생겼다는 이유로 그러면 이제 그 막 애 같은 짓도 해보고 별일 볼짓 다 할 때 네가 이렇게 막 지금 너 몇 살인데 네가 형인데 이런 반응들은 이제 형에게 더 상처를 주고 어떤 또 다른 반응, 이상한 반응을 만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현명한 부모는 얘가 사랑이 필요하고 지금 동생한테 빼앗긴 사랑 때문에 그러는구나 하면서 그럴 때 이제 안심을 시켜주죠. 근데 굉장히 미숙한 부모는 그 자체를 못 견뎌합니다. 그래서 막 화를 내요. 짜증을 내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안 그러면 어떤 부모를 훈계를 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다양한 반응이 있듯이 우리가 어떤 뭐 이 경우는 이제 스승 제자 관계였는지 뭔지 몰라도 우리가 스님이든 일반 친구 관계든 뭐 도반 관계든 어떤 경우든 원인 서로가 조건이 되어져서 서로가 서로에게 조건이 되어져서 발생했을 때 그것이 내가 예상치 못한 발생이고 그런 마음의 상태를 내가 원치 않고 피하고 싶을 때 최상의 방법은 직접적으로 피하면 불을 지르는 격이 돼서 그럴 때 이제 그 반응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최상으로 나라고 하는 내 자아의식을 이렇게 빼줘야 되는 거예요. 빼줘. 이 참 모호한 대답이라서 조금 어렵긴 하겠습니다만은 최대한으로 그 관계에서 나라고 하는 걸 지워야 되고 그런데 그 구체적 방식으로는 상대를 왜 그러냐고 한다든지 그럼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반응과 반응이 또 다른 반응을 유발한다. 그래서 나는 반응을 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고 알아차리는 것. 판단하지 않고 반응하지 아니하고 평가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상태를 알아차리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내가 조건 원인 제공이 됐거나 된 만큼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있는 대로 받는 거죠. 피하려 하면 불이 더 지펴지니까. 이제 시간이 돼서 마치겠습니다. 한 줄 동안 잘 하시고 한번 변계 소집성과 의타기성에 내가 관계에서 어떻게 하는지 잘 살펴보시고 한 주 좋은 시간 되십시오. 마치겠습니다.